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가은입니다. 먼저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CEO들도 아나운서처럼은 아니더라도 뉴스의 기본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뉴스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뉴스는요, 말하는 것을 조금 빨리 말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이제 기자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기사 작성할 때도 육하원칙 중요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와 쉬는 곳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읽듯이 끊지 말고 말하듯이 좀 끊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약간 경력이 좀 있으신 아나운서분들이나 좀 그렇게 JTBC의 손석희 앵커 보면은 자신의 그런 쪼 같은 게 되게 묻어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좀 기본에 충실해서 쪼 생기지 않게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예전에 많이 봤던 문장인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갑니다. 이 문장 아시나요? 네. 이런 문장을 예시로 들어서 호흡이 길다고 문장을 너무 붙여서 이어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호흡 너무 빨라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느리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30분 이상 말했을 때 목소리가 편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나 뭐 원고를 이제 읽는 전달자는 원고를 읽는 앵무새가 아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원고를 읽지 말고 전해줘야 되고요. 전달이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시각, 뭐 비디오적인 면이나 청각, 좋은 보이스, 오디오랑 또 언어, 발음, 장단음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단음에서도 보면은 숫자로는 2, 4, 5, 셋, 넷, 만 이렇게가 있는데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2, 4, 5에서 5는 장음인데 5은 또 장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셋과 넷은 장음이고 3과 4는 또 장음이 아닌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모음 있잖아요. 그 11가지 야, 예, 여, 예, 와, 왜, 요, 워, 왜, 유의 발음 신경 써주시면 확실히 원고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원고를 읽기 전에 자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미리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몇 년 전에 제가 서툴게 썼던 미흡한 1분 자기소개 스피치 예시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CEO분들이 자신을 좀 진솔하고 매력적이게 보게 할 때 자기소개 같은 스피치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번 김가은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주로 반대표를 맡았는데요. 제가 반대표가 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주변 친구들한테 해피바이러스를 전했던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고3 때 입시에 지친 친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막춤을 추기도 했고 영화의 한 장면을 성대모사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모습에 즐거워하며 힘을 얻었는데요. 이를 본 실기 선생님은 너는 쭉 미술을 안 할 거면 예능 쪽으로 한번 가봐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 체질이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제는 학교가 아닌 시청자분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드리는 긍정의 아이콘 김가은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스피치였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너무 끼 있는 내용만 들어가 있고요. 아나운서 직무 관련이나 아니면 아나운서의 역할에 좀 염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짧게 들어가 있고요. 방송에 대한 관심을 더 어필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친구들 앞에서 춤과 성대모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번만 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좀 정확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또 말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그리고 표현이 너무 평범하면 안 되고 개성을 살려서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무엇을 잘한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많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썼던 위에 부족한 제 자기소개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좀 훌륭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나운서의 필수 덕목, 또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전달자가 갖추면 좋은 자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게 자신한테 부족한지 체크해서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밝고 매력적이고 또 사교성 있고 친밀감 있고 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친구들 앞에서 웃긴 것보다는 무대에서 그 매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로 연기를 잘하는 명배우들 중에서도 뭐 평소에는 내성적인 것 같은데 막상 연기 몰입하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열정이나 재치, 또 목소리, 그리고 잡다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많은 지식을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그러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잡다하게 얕게라도 좀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최신 영화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달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제는 또 풍부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관심 있는 방송을 보고 받아적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방송을 받아 적은 후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참고하고 그것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읽어보면 확실히 스피치나 스토리텔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6시 내 고향 드린 거에 있는 제가 직접 받아 적은 건데요. 여기서는 칙에 대해 발음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간상 읽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칙을 읽을 때 리을 발음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혀가 앞에 앞니 거의 뒤쪽에 와야 됩니다. 칙. 네. 그리고 이중모음, 아까 말했던 11가지 이중모음이나 뭐 음이 튀지 않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밌어하는 느낌, 내가 애정이 있는 느낌으로 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피치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피치를 할 때 원고를 소지하면 확실히 수월한데요. 원고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치는 화자가 일정한 목적,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또 설득하기 위해 즐겁게 하기 위해 교육하기 등에 도달하기 위한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청중에게 표현해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치의 기본기에는 호흡과 발음과 여유 있는 표정인데요. 일단 원고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판에 박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 한마디라도 개성 있게, 그리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조금 쉽게 얘기를 해서 뭐 전문 용어라던가 영어처럼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되도록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행어, 속어, 은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뭐 재밌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너무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할 말을 잊어버려도 당황한 모습을 들키지 않아야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마이크 공포증과 무대 공포증을 없애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스피치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제 긴장을 없애는 방법인데 먼저 이야기할 원고를 준비를 하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진솔한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합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 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 스피치 내공을 쌓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체험담, 뭐 특별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좋은 소재인데요. 또 책, 신문, 강연에서 나온 얘기나 또 연극이나 뭐 영화, 음악회에서 받은 감동을 적절한 표현들을 메모해 두었다가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할 만한 재료들을 다 모아두고 다양한 주제로 1분, 3분, 5분 스피치로 구성해서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청중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서 조금 뻔뻔해지고 얼굴에 좀 철판 깔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스피치 이론이었고요. 제가 미술 전공자로서 개빈 터크라는 예술가가 스토리텔링으로 작품을 만들어낸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영국의 팝 아티스트 개빈 터크의 썩은 사과 꼭지 작품은요, 유명 갤러리에 전시된 후 500만 원의 경매가에 판매된 예술품인데요. 개빈 터크라는 사람이 말라 비틀어진 사과에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들, 또 아담과 이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생각들을 스토리를 통해서 작품 속에 투영을 시킨 건데요. 그렇게 투영을 시킨 작품을 보고 또 관객들은 거기에다가 또 자신만의 개인의 그런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스토리들을 그 작품 속에 투영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그런 서로 상호작용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라 비틀어진 사과가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객들은 예술 작품 속에 담겨진 이야기와 의미를 보통들 궁금해하고 찾아내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시선으로 그 작품을 해석을 하고 그 이야기를 확장해 나갑니다. 예술가의 의도와 또 관객의 해석이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되고 기억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뭐 사과꼭지를 보고 별다른 이야기를 생각은 안 하는데 개빈 터크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술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를 잘하려면 평소에 쉬운 주제부터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 같은 글을 써본 후에 외워서 가족이나 뭐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스피치를 해보고 평가하는 항목 20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이슬 아나운서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어를 명확히 발음했습니까? 표정이 스토리와 일치합니까? 청중 개개인과 3초씩 눈을 맞추었습니까? 대본을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용이 단순 나열에 그치진 않았나요? 목소리의 크기나 톤의 변화 없이 단조롭지 않았나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이 있어 보이나요? 자신만 아는 어려운 단어를 설명 없이 사용하였나요? 내용에 나오는 객관적 사실들이 신뢰감이 가나요? 말이 빨라지진 않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11번은 몸 동작이 많아서 산만해 보이진 않나요? 손 동작을 적절히 사용했나요? 발표 시간은 잘 지켰나요? 또 발표자가 여유 있어 보이나요? 발표자가 친절하게 느껴졌나요? 객관적 사실이나 경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요소가 잘 들어가 있나요? 청중에게 적합한 아이템 선택이었나요? 캐치프레이즈나 핵심 단어가 끝난 후에도 기억에 잘 남나요? 연습은 충분히 한 것 같나요? 설득당했나요? 이렇게 항목들을 참고하시고요. 잘 참고를 하셨으면 다음으로는 스토리텔링의 자료가 될 인터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는 보통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지식이 좀 풍부해야지 풍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과 집단의 입장, 견해를 알고자 할 때 한쪽은 질문하고 한쪽은 답변하는 형식인 건데요. 방송에서의 인터뷰는 또 보도 인용을 위한 인터뷰,
시사 다큐멘터리와 매거진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인서트용 인터뷰, 또 인터뷰로만 이뤄지는 독립 프로그램, 토론 프로그램의 인터뷰, 그리고 전화 인터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뷰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제에 맞는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필요시 부연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위한 친절한 질문, 또 골고루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게 시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아는 내용, 미리 조사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라도 출연자가 말할 수 있게 출연자 중심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가지 않고 유익한 답변을 유도하고요. 너무 빠져들지 않고 중립 유지를 해서 공정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즉흥적 질문, 충실한 청취, 쉽고 불명한 질문을 하는데 너무 치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머, 위트, 간결한 마무리. 그리고 뭐 조심스러운 질문을 사전에 출연자한테 얘기를 해서 또 출연자가 해도 된다고 해도 방송에서 출연자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또 현장 관찰과 돌발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인터뷰 시 나쁜 질문 유형인데요. 두 항목을 동시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동시 대칭 질문을 하거나 택일식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너무 길거나 양해나 변명을 앞세우는 질문, 그리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질문, 또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풍부한 독서를 해야 되고요.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조력자라는 부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주제를 일단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 직선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인터뷰 대상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점검하고요. 또 예상 질문을 미리 수십 개 확보해서 때로는 기습 질문도 필요합니다.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 묻고 출연자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출연자의 말을 또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을 하고요. 유도 질문과 논쟁은 피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또 완곡히 차단할 필요성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묻고 또 무엇을 물을 것인지, 왜 이 사람에게 묻는지, 어떻게 물을 것인지, 얼마나 오래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인터뷰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예술가에 관한 스토리텔링의 예시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저는 뭐 미술 전공자라서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뭐 선이나 점 같은 그림들을 딱 봤는데 그게 막 몇십억, 몇백억 하면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거액의 점을 찍은 작품으로 유명한 이우환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작가는 1936년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으로 서울대 미대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일본에서 니혼대 학교 철학과 학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평론으로 이목을 이끌면서 관심 많은 예술가로 성장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걸 미니멀리즘을 동양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예술가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우환 작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보편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단순하게만 생각했던 사고가 바뀔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우환 작가와 같은 그림과 좀 대비가 되는 그림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인데요. 누가 봐도 너무 극사실적이고 놀라지만 스토리텔링처럼 작품의 이야기보다는 대부분은 사실적인 면만을 추구하고 또 물론 그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에는 도구가 하도 잘 나오고 해서 뭐
그렇게 빔 같은 거 싸가지고 따서 그리거나 아니면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가지고 작가들이 몇 주 만에 보통 완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후한 작가는 그렇게 담겨진 의미도 있겠지만 캔버스와 붓까지 직접 자기가 제조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정성이 또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저격을 또 보여주는 것인데요. 정말 모르고 이유한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진짜 이게 무슨 몇십억이나 해 뭐 이러겠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와 작가의 정성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그 작가의 정성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베스트셀러로도 선정됐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사람이라는 각기 다른 삶을 이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교각이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의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하기가 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지도 오래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풍토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주 언급됐었던 이제 오바마에 대한 언급도 이 책에서 나와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는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진솔한 이야기가 아닌 미국인이 이룬 투표권 확대 과정이나 미국인이 이룬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더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요. 그는 논리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오바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인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렇듯 스피치는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큰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라디오 대본 작성 해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가은의 뮤직큐 오늘 첫 곡은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라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하려던 계획들이 전부 잘 풀릴 것만 같은 희망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들거나 외로울 때 힘나는 노래를 마음껏 들어보세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누구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버려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거든요.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일상에서 지친 우리들에게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마치 주문을 하듯 외쳐주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음악 하나로 사람의 우울했던 감정이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 고마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방송을 보고 받아적기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라디오를 평소에 좀 들어보고 DJ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참고해서 직접 라디오 대본 작성을 하는 것도 스토리텔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요. 뉴스할 때처럼 발성과 발음 지키고 말하듯이 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즉흥적인 스피치 능력을 기르기 위해 현장 리포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리포터의 출연은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장 상황을 취재기자들이 현지 직접 보고함으로써 청취자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일본은 5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고요. 우리나라는 중계차나 ENG 카메라를 활용하게 되는 70년대 후반부터 또 기자재 경량, 소형화로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장르 프로그램의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아 1980년 초에 리포터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깁니다. 이제 방송의 현장성과 동시성, 당사자성이 강조되면서 리포팅은 방송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화가 되었는데요. 즉, 리포터가 발로 뛰면서 추적 조사한 사항을 직접 보고하는 방식이 신뢰감, 생동감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장 리포터의 특징은 살아있는 정보와 움직이는 현장, 또 현장 파악 요령,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 기자 리포팅과 또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벚꽃 축제나 여행 성수기 때 인천공항 출국장, 김장시장, 성탄절 등 특징 있는 현장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이제 현장 리포팅 구성은 현장 소개, 현장에 간 이유, 또 현장 스케치, 중요한 정보, 정리, 클로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즉흥적인 스피치를 잘 하려면 현장 리포팅의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스피치 표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눠준 그 자료에 그 프로그램 5개가 있는데요. 한번 읽고 싶은 거 한 번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네, 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서희슬입니다. 오늘 도전 골든벨은 2018 왕중왕전으로 꾸며집니다. 올 한 해 도전 골든벨을 빛내준 영광의 얼굴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는데요. 3,700명에 달하는 친구들이 도전 골든벨을 통해 끼와 재능을 뽐냈었죠. 그중 단 3명이 도전 골든벨의 주인공으로 탄생했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원장님. 네. 저는 1번 네, 읽겠습니다. 1번.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생방송 아침이 좋다 1부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바로 올해 황금돼지 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풍요의 상징인 이 황금돼지처럼 정통이 꽉꽉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다음에 예술부장님. 네. 몇 번?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 ETV 생생정보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네, 2019년 1월하고도 이제 3번째 날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을 스치는 4글자가 있죠. 바로 작심 3일인데요. 누구나 연초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금연이 됐든 다이어트가 됐든 돈을 많이 모으든 이런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쭉 2019년 내내 지켜가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면서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이제 기자. 몇 번 하세요? 4번인데 네, 3번이요? 4번. 아, 4번이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거 다 읽어요? 네, 이제 새로운 나의 한술 먹게 되는 데까지 할게요. 새해를 맞아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올 한 해 목표를 다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은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서 일출을 바라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 돼지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해가 모습을 드러낼 시간인데요. 함께 보시면 새해 결심을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네, 이제 새로 나의 한 살을 더 먹게 됐는데요. 이거 되게 어렵대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 어려운데요. 근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읽어주신 분들마다 각자의 개성이나 색깔이 잘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과 또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기교나 스킬보다는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진정성 그리고 진솔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